안녕하십니까. 수학의 개념의 색깔을 입히다 김진욱 선생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베타 테스트 정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강 시스템에 대해서 연습을 이제 많이 했고, 이번 주부터는 진짜 속도를 좀 더 올려가지고 개념 강의, 그 다음에 어떤 고난도 문제에 대한 수학적 접근, 그런 수학의 어떤 개념의 색깔을 입히는 그런 수학을 여러분한테 더더욱 많이 업로드 시켜서 자주자주 유튜브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개념원리 강의에서 지난번에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원리에서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이 넘어가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급수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급수. 그러니까 이 급수는 뭐 합의 극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여전히 리미트, 극한에 대한 생각이니까 오늘 빨리 등비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합의 극한, 여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자신이 생깁니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고 희망도 있고. 먼저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수열이 첫째 항이 1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었어요. 세 번째 항이 2분의 1의 뭐예요? 제곱입니다. 네 번째 항이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분모는 이게 2의 제곱으로 하는 뿐이잖아요. 분자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엄청 많은 값을 어떤 1이라는 숫자 어떤 큰 값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극한이 얼마나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0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등비수열의 극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원에서 등비수열을 배웠죠. 뭐라고? A1 곱하기 R의 뭐 n-1승, 이런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는데,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 리미트 오른쪽에, 이게 리미트 오른쪽에 오는 거고,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 등비수열 형태의 폼의 극한값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전히 얘도 극한이잖아. 극한은 뭐 아니면 뭐밖에 없죠? 수렴 아니면 흩어져! 뭐지? 발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등비수열의 극한도 수렴 아니면 뭐밖에 없는데, 발산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거에 어떻게 구할 건지 먼저 이걸 고민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이게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에 본 것처럼 이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요 R이라는 것을 뭐라고 배웠죠? 이게 공비라고 배웠죠. 공비. 만약에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이 공비가 뭐인 경우하고 1인 경우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인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뭐야? 첫째 항도 A, 첫째 항도 A1, 두 번째 항도 A1, 세 번째 항도 A1 쭉 가다 보면 종착역이 한 티역이 아니고 무한대인 항에서도 당연히 극한값은 첫째 항이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되겠죠? 카메라 저 보고 있죠? 이 어디까지 잘린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있잖아. 얘는 공비가 얼마인 거야? 공비라는 것은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를 뜻하는 거죠. 이게 공통된 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세 번째 항을 가는 것도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어디에서? 1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이 R의 n승의 극한값은 얼마이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은 수렴 아니면 이것도 발산밖에 없는데 수렴 조건에 기억해야 돼. 수렴 조건이 뭐? 일어나 있어. 공비가 얼마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공비가 빼기 1하고 1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요거에 대한 다른 수학적 표기는 어떻게 하죠?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러면 우리가 수열이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발산은 뭐예요? 발산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 아니면 뭐밖에 없는데? 발산밖에 없는데. 수렴이 아니면 발산인 거야. 그러니까 공비가 1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아니면 전부 다 뭐 한다고? 발산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되죠? 한번 몇 가지 예만 들어보고 문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이렇게 나와 있대. 얘가 뭐 2 곱하기 3분의 1의 n승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등비수열이 얘는 뭐 bn이라고 합시다. an이라고 하면 그렇고,
뭐 2 곱하기 4분의 5의 n승이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러면 우리가 뭘 판단하는가 하면 아 얘는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얼마니까 3분의 1이 되니까 이 3분의 1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이러잖아. 그 뭐 유튜브에 보면 들어와! 이러면서 소주 마시는 분도 계시는데 공비가 빼기라고 1 사이에 들어오죠. 그럼 극한값이 얼마이다? 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얘는 공비가 얼마인 것 같아요? 아 눈이 있으면 알 수 있겠죠. 4분의 5는 1보다 커? 작어? 그렇죠. 얘는 공비가 얼마나 되니까 4분의 5가 되고 이 4분의 5라는 값은 뭐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우리가 뭐 한다? 이게 한없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뭐 한다? 발산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겠죠? 그리고 뭐 등비수열이 또 진동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대 뭐 이래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빼기 2의 n승이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두 번째 4, 세 번째 빼기 8, 네 번째 16,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바뀌면서 값이라는 게 음수, 양수를 이렇게 한없씩 찍죠.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산 중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동이라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8페이지를 공부한 거예요. 28페이지에 저 밑에 하단에 여러분 이 개념원리한 책은 키포인트 이런 거 있죠. 개념 체크 키포인트 그런 거에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렇게 빡생을 치고 노트에도 필기하고 그거를 2번, 3번 반복해서 외우고 적고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된다. 예. 29페이지에 보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29페이지에 보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이런 등비수열은 얘가 공비가 뭐가 되니까 아래 n승이 되니까 이 공비가 빼기라고 어디 사이가 되면 1 사이가 되면 수렴하고 또는 공비가 얼마나 되면 1이 되면 이것도 수렴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이게 첫째 항이 딱 있잖아. 이렇게 곱해지는 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한번 n에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돼? a가 되고 2를 대입하면 ar, 3을 대입하면 ar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는 공비는 r인데 이게 첫째 항이 얼마라는 게 있어요. a라는 게 이게 첫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 이 값이 만약에 얼마나 되면 0이 돼버리면 공비가 뭐 1000이 되건 억이 되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R의 n승의 형태에다가 뭔가가 곱해졌을 때는 수렴하는 조건이 저기 있는 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뭐라는 1, 4, 2 이것도 있지만 1보다 작거나 작겠죠. 그 다음 저 첫째 항 A라는 게 뭐가 되어도 0이 되어도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제 x 더하기 얼마예요? 5에 곱하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4분의 x 더하기 얼마에 1에 뭐 n-1승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있는 이 등비수열이 뭐 하기 위한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물었대. 물었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n에다 1을 대입하면 이거 어떻게 돼? x 더하기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2를 대입하면 x 더하기 5에다가 곱하기 4분의 뭐가 되고 x 더하기 얼마가 되고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2를 곱하니 3을 대입하니까 x 더하기 5에 4분의 뭐에 x 더하기 1에 뭐 해야 돼?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첫째 항이 뭐가 되어도 수렴한다? 이걸 키포인트라고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 얘가 공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공비는 4분의 x 더하기 얼마가 1 이게 마이너스 1부터 어디이거나 1이거나 이게 5R이죠. 여러분 집합을 배웠으니까 5R은 어떤 개념인 거예요? 합집합이지. 그러니까 x 더하기 5가 0이거나 또는 4분의 x 더하기 1이 빼기 1부터 1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여기서 해가 얼마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5가 이렇게 하나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와!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되겠어? 야, 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이 오히려 더 행복하기도 합니다. 누가 있어가지고 막 했는데 뭐 쌤 저 글씨 틀렸는데 이러면 조금 쑥스럽잖아요. 나이도 있는데. 그럼 얘는 양변에 뭐 곱하면 돼? 이런 부등식은 풀 수 있죠. 4분의 뭐가? x 더하기 얼마가? 1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이면? 1 사이면 양변에 뭘 곱하죠? 4를 곱하죠. 그럼 이게 빼기 4가 뭐가 되고? x 더하기 얼마부터? 1부터 4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뭐로 빼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을 하면 되죠. 요거는 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차 부등식 정도만 풀어도 풀 수 있겠죠. 연립 1차 부등식이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양변에 빼기 1을 하면 빼기 5부터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까 여기에서 x가 뭐도 되니까 마이너스 5도 되니까 우리가 합집합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답을 마킹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이런 게 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생각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하는가 하면 31페이지 필수예제 11번부터 오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면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래. 이거 필수예제예요. 필수예제. 안 보이겠구나. 필수예제 11번에 보면 1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리미트 n이 어디로 할 때 무한대로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의 2n승 3의 2n승이니까 9의 n승 이렇게 하면 되고 빼기 뭐해 8의 n승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 곱하기 8의 n승 더하기 얘는 9분의 1 곱하기 뭐 9의 n승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수렴 조건을 배웠잖아. 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1보다 작거나 또는 얘는 따로 구별하는 게 솔직히 조금 낫긴 해요. 이렇게요.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극한에 이걸 배웠던 이유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죠? 요 리미트 오른쪽 있잖아. 여기 어떤 수열이 올 때 이게 뭐하는 구조로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오로지 리미트 오른쪽이 수렴하는 구조가 되어 있을 때 뭐가 가능하다?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렴하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일단 지수를 갖게 해줘. 그 다음에 밑에 절대값이 큰 놈으로 나눠주면 수렴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 일단 이게 8의 n 더하기 1승인데 쌤이 이렇게 전부 다 지수를 뭐로 맞춰준 거야? n성으로 맞춰준 거죠. 이게 무조건 선행 작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밑에 절대값이 큰 놈으로 나눈다고 했죠. 얘는 지수 밑에 있는 밑이 얼마야? 9, 8, 8, 9. 그럼 수학에서 이게 절대값을 보니까 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9가 크겠죠. 이게 안 보이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9의 n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어디로 할 때 무한대로 간다가 되는 거고 9의 n승을 9의 n승으로 나누면 수학에서 뭐라고 해요? 걔를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분의 8의 몇 승이 되고 n승이 되고 얘를 9의 n승으로 나누니까 8 곱하기 뭐가 되고 9분의 8에 뭐가 되고 n승이 되고 얘는 아리가또죠. 9의 n승 지워지고 9분의 1. 그러면 등비수열의 리미트 오른쪽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오는 수렴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마치 우리가 실수처럼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수렴하니까 0. 그럼 0 곱하기 8은 0이 되는 거고 얘도 0이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극한가스 1분의 9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된다? 9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하여튼 등비수열의 극한은 첫 번째 뭘 갖게 해주라고 했죠? 대답하세요. 아무도 없는데 대답하라고 하니까 허탈하죠. 필수예제 2번에 보면 첫 번째 11번에 2번입니다. 2번은 보면 일단 지수를 갖게 해주라고 했죠. 2번은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로 간대. 그래놓고 이렇게 보면 분자는 3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2의 n 더하기 얼마? 1 나누기 루트의 9의 뭐 n승 더하기 얼마? 2의 n승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먼저 하라는 게 지수 파트를 갖게 해주라고 했죠. 얘는 n 더하기 1이고 얘도 n 더하기 1이고 이거 n이니까 n으로 갖게 해주면 얘는 이제 리미트 n이 어디로 할 때? 무한대로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3 곱하기 뭐에? 3의 n승 더하기 2 곱하기 2의 n승.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루트에 9의 n승 더하기 2의 n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루트 9의 n승인데 어차피 이게 2분의 1승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모 분자를 밑에 절대값이 큰 놈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9가 아니고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9는 3이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누면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n이 어디로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이 리미트 오른쪽을 오로지 극한값의 기본 성질 수렴하는 구조로 만들어줘야지 실수처럼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누면 이게 3이 되고 더하기 얘가 이제 아리가또죠.
3분의 2는 절대값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되고 3의 n승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가 되겠어? 9의 n승이 되니까 9의 n승을 9의 n승으로 나누고 수학에서 얼마라고? 1이라고 했지. 그럼 9의 n승이 이게 3의 n승으로 루트로 하면 9의 n승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9분의 2의 몇 승이 되어서 n승이다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극한이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얘도 얼마가 돼? 0이 되니까 1분의 3이라고 해서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11-3번은 보면 얘는 이제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3의 n승 빼기 뭐라고 돼 있죠? 2의 n승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수렴하지 않잖아. 얘도 수렴하지 않지. 그러니까 뭔가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이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수렴할 수도 있지만 발산할 수도 있죠. 일단 지수와 같은 상태에서 밑이 큰 3의 n승으로 그 집은 n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뭐가 되어서 3분의 2의 n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어차피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면 얘는 그냥 1로 가만히 있는데 이 값이 우리가 뭐야 한없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되겠죠?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고 누군가가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12번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별표 한번 쳐야 돼요. 12번 12번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수열의 AN에 대해서 혹이 밑줄쳐 이게 수렴하는이라고 되어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 뭐가 가능하다?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어디로 할 때 무한대로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는 4의 n승 곱하기 an 빼기 3의 n 더하기 뭐에 2승 여기는 2승 4의 n 더하기 1 더하기 2의 n승에 a n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라고 했을 때 2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값을 물었는데 얘는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 값을 그냥 알파라고 둬도 무방한 거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일단 치수 파트를 내가 뭐 하라고 했어요? 갖게 해주라고 했죠. 그러면 쟤는 리미트 n이 어디로 할 때 무한대로 할 때 분모가 이게 4의 n승 곱하기 근데 얘는 이제 수렴한다는 얘기야. 어떤 값에 그 다음에 얘는 빼기 9 곱하기 뭐가 되는 거고 3의 n승이 되겠고 얘는 이제 4 곱하기 뭐가 되고 4의 n승이 되겠고 그 다음 더하기 2의 n승 곱하기 뭐가 돼? an 이렇게 나오죠. 이제 지수가 같은 상황에서 밑에 절대값이 큰 놈을 보면 4가 커요? 3이 커요? 수학에서 4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몇 승으로 나눈다? 4의 n승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어디로 할 때? 무한대로 할 때 4의 n승으로 나누니까 얘는 이제 남는 게 an만 남고 빼기 9 곱하기 4분의 뭐에 3의 n승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 분자는 4 이거를 4의 n승으로 나누니까 4만 남고 더하기 4분의 2니까 2분의 1의 n승이라고 보면 되고 an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가다 보면 이게 이제 공비가 빼기 1하고 일사일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뭐로? 그 다음에 얘는 수렴한다고 했잖아. 이게 수렴하는 구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알파분의 뭐가 되어서 4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니까 2가 되니까 알파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수예제 12번까지 풀었고 뒤에 이제 13번, 14번 이렇게 하면 수열의 극한은 오늘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고 등비급수를 촬영을 하고 여러분하고 빨리빨리 미적분에 대한 개념 원리를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수학의 개념에 색깔을 입힌 쌤의 어떤 수학적인 생각, 수학의 개새끼로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나서 수열의 극한, 급수의 극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나만의 어떤 수학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설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3번에 보면 여러분 그리고 이래 보면 문제를 이렇게 좀 째려보세요. 이렇게 딱 째려보다 보면 수학이 생각보다 좀 잘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수업했던 여자인데 그 애가 이게 자기는 이렇게 딱 째려보면 식에서 보인대. 지금 생각해 본다니까 째려본다는 게 뭐냐 이러면 그만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안광지배철 있잖아요. 눈에서 나온 빛이 종이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째려본다는 그 자체가 그에 대한 몰입도가 엄청난다는 얘기고, 자기의 정신의 어떤 집중을 딱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너무 스스럼없이 해서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만 자꾸 여러분 하다 보면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물었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한번 나열하다 보면 오히려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게 n하고 n이 있잖아, 참고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x에 x-2승이라고 이렇게, 이거 전체에 몇 승이라고 보면 n승이라고 이렇게 보고 나열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x에 x- 뭐가 되고 2가 되고, 2를 대입하면 x에 x-2 전체에 뭐가 되고 제곱,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r의 n승이니까 등비수열 수렴 조건에서 a1 곱하기 r의 n승, 이런 형태하고 이런 형태 두 가지 구별하라고 했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공비가 -1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1 사이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돌았지? 1도 있죠. 공비가 빼기 1하고 어디 사이가 되고, 이것도 있지만 또는 요 첫째 항 곱해주는 게 뭐가 되어도 0이 되어도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이제 공비가 뭐가 되니까 x에 x-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놈이 빼기 1보다 뭐하고 크고 뭐보다 작거나 작다, 1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참고로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이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는 이게 연립 부등식인 거예요.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되죠. 1번 a가 b보다 뭐하고 작고, 여기는 OR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시에 b가 뭐보다 작다, c보다 작다, 이게 전제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a, b, c 이렇게 보면 1번 부등식하고 요 2번 부등식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교집합. 그러니까 여기 x에 x-2 이게 뭐보다 크다? -1보다 크고, 동시에 x에 x-2 이 값이 뭐보다 같거나 작다?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면 전개하면 이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x 뭐에 1의 제곱이 양수이다 이러면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뭐만 아니면 되겠어. 그렇지, 이 값이 0만 아니면 항상 이게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x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넘어가서 정리하면 x제곱 -2x -1 이 값이 0보다 뭐하다 같거나 작다 했는데, 이 2차 부등식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이용해야 돼?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요 2차 부등식을 푸는 건 여러분 알죠? 이 2차 부등식이 뭐야? 아래로 볼록한 게, 일단 이게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서 요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일단 근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근해 공식 쓰면 이게 짝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근해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해봅시다. 개념원리 아저씨가 조금 마탱이가 갔나 봐요. 이거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많을 텐데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막 시키고. 그러면 a분의 빼기 b 다시 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다시 제곱 빼기 ac 하니까 1 빼기 1이니까 더하기겠네. 그러면 요 근이 하나가 1 더하기 얼마가 되고 루트 2가 되겠고, 요쪽에 남아있는 근이 1 마이너스 뭐가 되니까 루트 2가 되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아까 x가 뭐가 아니었으니까 1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1 더하기 루트 2는 이게 1.4 정도 되니까 2.4고, 요게 1 빼기 루트 2니까 이게 음수잖아. 그러니까 1이 요 사이에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부등식으로 얘기하면 요거보다 뭐하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죠. 요거보다 뭐하고 같거나 크고 1이 아닌 거니까 1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하나 잡아주면 되고, 또 x가 1보다 크고 1 더하기 루트 2보다 뭐하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13-2번 요거 한번 다시 별표 쳐요. 요 두 가지는 구별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R의 n승에다가 뭔가가 곱해진 수열하고 그냥 R의 n승으로 진행하는 수열은 수렴하는 조건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 이러면 요 앞에 있는 이 A1이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것도 수렴의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필수예제 13번에 2번을 보면 이제 종착역이 다 와갔어요. 14번 하면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선생님, 나머지 연습 문제 어떻게 해줘요? 연습 문제는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선생님 녹화를 해서 다른 별로 수학의 개념의 색깔을 입히는 그런 수업의 어떤 기본 도구로서 한번 다시 이용해서 문제풀이는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보면 이게 x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2-x 이거 전체에 뭐니까 n-1승 이래 되니까 얘는 r의 n승에다가 뭐가 곱해진 구조죠.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또 나이래도 되지만 항상 천천히 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짧은 시간 내에 남하고 경쟁을 통해서 점수를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되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푸는 게 그게 우리나라 시험의 어떤 단점이지만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첫째 항 1을 대입하면 얘만 남으니까 얘가 0이 되고 이것도 수렴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거는 5R이죠. 5R 또는 2-x 이게 공비가 되겠죠. 2-x가 빼기 1보다 뭐하고 크고 뭐보다 작거나 작다? 1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요거는 2가 넘어가면 빼기 3이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양변에 빼기 1을 곱하면 x가 뭐보다 작거나 크고 부동호 바뀌겠죠. 3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x가 뭐도 포함을 해야 된다? 0 또는 이거 이렇게 거꾸로 적는 건 알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 끝이 났고요. 조금 쉬었다가 급수부터 또 빠르게 강의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속전속결로 문제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